혹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계신 상황인가요?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린 데 이어 오늘 한국 시장까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며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커뮤니티에는 정기예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 속이 타들어간다는 절규 섞인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쟁들과 경제적 파동의 기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그리고 최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오일 쇼크까지 전쟁이 터질 때마다 삼성전자의 궤적을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모든 위기 속에서 반복되었던 아주 놀랍고도 일관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 경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전쟁 속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매도했지만 역사는 그 선택이 매번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휩싸였던 때를 보십시오. 당시 S&P 500 지수는 단 석 달 만에 18%나 빠졌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군을 격퇴하자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반등했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이후에 찾아온 강력한 회복 장세의 수익을 고스란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더욱 극적이었는데 전쟁 개시 직후 지수가 급락하자 또다시 대규모 매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하락세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되었고 1년 뒤에는 26%나 올랐습니다. 전쟁의 개시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신호탄이라는 역설적인 공식이 금융 역사에서 다시 한번 작동한 것입니다. 2023년 하마스 전쟁 때도 최대 6% 하락 후 단 3주 만에 모든 지수가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이제 일정한 패턴이 보이실 텐데 역사는 전쟁 공포에 굴복해 팔았던 사람들이 매번 뼈아픈 후회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무조건 버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역사상 딱 한 번 이 패턴이 깨졌습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던 때가 바로 그 예외입니다. 전쟁 자체는 단 3주 만에 끝이 났지만 진짜 공포는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산유국들의 보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 앞에는 자동차 행렬이 수백 미터씩 늘어섰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조차 기름 한 방울이 없어 무릎을 꿇어야 했던 자본주의 역사의 뼈아픈 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는 1년 동안 43%가 폭락했고 이를 회복하는 데만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가 무기화되어 공급망을 타격했을 때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장면이 그 당시와 놀랍도록 비슷하며 이란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통과하기에 이곳의 봉쇄는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수출 자체를 틀어막았다면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인 수송로 자체를 점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해상보험료가 단 48시간 만에 5배나 뛰어오르며 실질적 압박을 가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봉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도 1973년처럼
삼성전자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것이 삼성전자의 운명을 바꿀 핵심 열쇠입니다. 1973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6년 지금의 삼성전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조건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잠시 2003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한국 경제는 카드 사태 여파로 수백만 명의 신용 불량자가 양산된 만신창이었습니다. 내수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소식까지 더해지자 코스피 지수는 500포인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6천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당시가 얼마나 암담한 암흑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반도체 경기는 끝났다는 비관론과 IT 버블 붕괴의 잔상 속에서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삼성전자를 손절했던 분들은 머지않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바그다드가 함락되며 전쟁의 불확실성이 순식간에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종료와 함께 시장의 안개가 걷히자 S&P 500 지수는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1년 뒤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등은 시장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는 전쟁과 무관한 근본적인 동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며 새로운 문화를 향유했습니다. 휴대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그 시기에 기기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시장의 1위는 삼성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든 말든 인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멈추지 않았고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전쟁 리스크로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사이 공급은 줄어들었고 삼성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의 패닉 셀링이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2026년 현재의 상황도 본질적인 구조는 그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는 엔진이 과거의 휴대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지적 전쟁으로 멈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은 전쟁 중에도 인공지능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서버 증설 경쟁은 지정학적 위기보다 훨씬 강력한 동력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내에서 D램을 구하는 것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수요의 엔진은 과거보다 강력해진 반면 전쟁으로 인한 경쟁사들의 위축은 삼성에게 더욱 유리한 독점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4가지 결정적인 조건들이 더 숨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갈 텐데 단순히 긍정론에 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리스크를 온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삼성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우리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산둥성에는 티팟이라 불리는 소형 민간 정유소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들은 중국 전체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공장들의 생명줄은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여오는 이란산 원유였으나 공급망이 흔들리자 가동률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중국 제조업 전체의 가격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 또한 생산 원가 상승과 투자 여력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장의 1등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는데 이는 2등과 3등 업체들이 먼저 쓰러지며 점유율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조건은 바로 환율인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하며 모든 결제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반도체를 팔아도
원화로 환산한 실적은 더욱 거대하게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고환율은 삼성전자의 수출 실적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 시장에 풀리는 메모리 공급량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반도체 가격은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조여지는 현상은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82조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인 43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삼성전자가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외교적 처지에 놓인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눈을 피해 유령 선단을 동원하여 이란산 원유를 몰래 대량으로 수입하며 공장을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이란을 계속 지원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란을 압박하자니 당장 에너지 공급선이 끊겨 자국 내 수많은 공장들이 멈춰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직후 중국 외교부가 반나절 넘게 침묵을 지킨 것은 그만큼 계산이 복잡했음을 반증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서 에너지 수급 차질 시 미국 주도의 공조체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국 기업을 넘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4조 원 규모의 거대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퀄컴 같은 미국의 핵심 설계 기업들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가 바로 삼성입니다. 미국 정부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지탱하는 국가 전략적 핵심 자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영토 안으로 삼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은 중국 반도체 의존도를 완전히 지우려 할 것이며 그 빈자리는 삼성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화웨이를 막고 TSMC를 압박하며 중국산 반도체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는 역설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공고히 다져주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경쟁사의 몰락과 환율 상승, 그리고 공급 제한과 미국 동맹이라는 네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이 네 가지 강력한 변수가 한꺼번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풀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잠시만 냉정을 유지하며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본질은 맹목적인 매수 권유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주문입니다. 투자자라면 호재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판을 단숨에 뒤엎을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 시나리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완전 봉쇄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작금의 상황은 1973년의 오일 쇼크와 같은 파괴적인 경제 공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장기화되면 국내 전기요금의 천문학적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반도체는 제조 공정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기에 생산 원가가 폭등하고 삼성전자의 물류 비용 또한 다시 치솟을 것입니다.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삼성의 물류비가 72%나 폭증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그 타격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모든 전략적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경제적 재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주시해야 할 유일한 분기점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공포의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역사는 이미 수많은 반복을 통해 답을 알고 있었으며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이 언제나 기회였음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그리고 최근의 하마스 전쟁 때도 대중의 비명소리는 언제나 반등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들은 훗날 그 결정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회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6년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채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기초 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중국은 에너지와 외교의 덫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으며 삼성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 가치를 높입니다. 환율과 공급 조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을 최상단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게 팩트만 나열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대급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단 하나, 호르무즈의 완전 봉쇄가 반년 이상 지속되는 변수만 아니라면 삼성전자의 상승 곡선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던지기 전에 이 거대한 경제의 구조와 역사의 흐름을 먼저 차분히 읽어내십시오. 구조를 꿰뚫고 있는 사람과 단순히 가격만 쫓는 사람의 투자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천양지차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 실전 경제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또 다른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리포트부터 해외 전문 분석까지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시장에 피바람이 불고 공포가 지배할수록 오늘처럼 차분한 구조 분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역사의 교훈을 실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전 투지 역량을 키워주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줄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항해사가 되어드릴 실전 경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포를 넘어서는 힘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오늘 배운 구조를 무기 삼아 승리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